이슈가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이에 우리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이슈인지 보시죠.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이 연초부터 들썩이고 있습니다. 겹호재를 만났는데요. 내용 들여다보시죠. 가장 가깝게는 이달 말입니다. 1월 24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중국의 춘절, 우리로 따지면 이 설날인데요. 중국에서도 굉장히 큰 국경일입니다. 이때 대규모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 그 부분이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좀 나왔습니다. 한중일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리나라를 2020년에는 방문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있었는데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3월 방한설이 유력하다 이야기를 했고 청와대에서는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정해진 것이 없다, 협의 중이다라고 밝힌 만큼 아직까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앞두고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전초전일까요? 이 부분에 따른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관광객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한 기업의 임직원 5천 명이 단체 관광을 왔습니다. 이융탕이라는 회사인데 건강식품이나 생활용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고요. 5천 명의 임직원이 지난 7일부터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현재도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드 배치 이후에 이 최대 규모의 단체 관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느 정도의 관광객이 유입될까요? 또 이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DB금융투자의 김선영 연구원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춘절 예상 소비 규모 그리고 관광객이 들어온다면은 전년 대비 어느 정도 좀 늘어날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올해 춘절은 24일부터 말씀해 주신 것처럼 30일까지고요. 보통은 해마다 춘절 연휴 기간 동안은 한국 여행객은 한 8% 이상 증가를 하고 철도 운송객 역시 이제 해마다 그 수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한국 여행객은 한 7,900만 명 정도 이동을 했고요. 철도 같은 경우는 춘절 전후로 각각 약 4,800대 정도 배치를 해서 이를 통해서 약 4억 명 정도가 수송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부터 아마 2월 18일까지인가가 중국 철도의 춘절 운송 기간이 시작되어서 사실상 분위기가 벌써 춘절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춘절 소비는 두 자릿수 대 성장을 해왔는데요. 최근 2, 3년 동안에는 중국이 이제 딜레버리징을 강화하기 시작했고 또 시기적으로도 작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진행이 되면서 한 자릿수 대 성장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장률은 줄었지만 중국의 소매 판매나 아니면 요식업계 매출은 이 기간 동안에 약 9천억 위안 정도 달하고요. 우리 돈으로는 150조 원 정도 됩니다. 보통은 명절을 앞둔 시기에 식품이나 통화의 유동성 경색 우려감이 나타나는 시기다 보니까는 이번 주 초에 지준율도 인하했고 또 내부적으로는 돼지고기의 냉동 비축률도 꾸준히 풀어서 벌써 한 17만 톤 정도 풀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춘절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자국 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관광을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네, 춘절에 대해서 그럼 기대감을 충분히 좀 해봐도 좋을 법한 그런 예상치가 아닐까 하는데 실제로 이제 중국발 수요가 조금씩 좀 나아지고 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화요일부터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의 한 건강식품, 생활용품 제조사 임직원이 한 5천 명 정도가 한국 단체 관광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상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행 단체 관광객을 금지한 이후에 최대 규모라고 볼 수 있고요. 갑자기 이러한 일들로 이제 한한령 해제가 거론되고 있어서 주식들도 좀 꿈틀거린 것 같습니다. 사드 배치 전에는 한국을 방문한 중국의 관광객 수는 월 최대 91만 명 정도로 나타났었는데 2016년 7월 8일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를 공식화하면서 중국 관광객이 급감을 했었습니다. 월간 관광객 수가 불과 한 분기 만에 한 51만 명으로 56%나 급감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중국 정부가 이제 한국과 관련한 문화나 무역이나 뭐 이런 것 역시 제한을 내렸던 한한령이 나타났고 2017년 2월 28일 날 한국 정부가 이제 롯데랑 같이 사드 배치 부지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바로 다음 달인 3월에는 그 한국의 단체 관광 제한 조치가 나타나면서 월간 관광객 수가 36만 명으로 급격하게 사드 배치 이전 수준보다 3분의 1 토막이 났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 초부터는 미미하지만 꾸준히 입국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 특히나 또 국경절 연휴가 있는 10월 같은 경우에는 월간 입국자 수가 약 56만 명을 기록하면서 사실상 그 전년 대비해서 25%나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작년 말에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올해 시진핑의 한국 방문이 거론되었고 여기에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는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사드 배치 직전 수준인 연간 방문자 수가 한 807만 명 정도까지인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700만 명 정도까지는 무난히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700만 명 정도 예상된다. 계산을 해보니까 월간 기준으로는 한 58만 명 정도.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기준선의 차이인 것 같거든요. 전년 대비로는 늘어나기는 하지만 사드 배치 이전 수준까지 아직은 회복이 된 것은 아닐 텐데 그러면 여기에서 사드 배치 이전까지 좀 회복되려면은 몇 년이나 뭐 몇 달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할까요? 이게 약간은 심리적인 거고요. 여기에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 포함돼서 예를 들면 시트립에서 이제 발급하는 단체 관광 비자라든지 아니면 그 밖에 뭐 크루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규제가 완화가 된다면 사실상 풀리려면 급격히 풀릴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은 공식적으로는 중국 정부나 한국 정부나 공식적인 입장을 좀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문도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앞두고서 한한령이 폐지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상당한데요. 폐지되면 어떤 점이 실제로 좀 바뀌게 되는 건가요? 네. 중국에서는 사실 한한령을 공식화했던 것은 단체 관광객을 제한했던 거고요. 나머지는 비공식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비자 발급을 까다롭게 했다는 것과 또 아니면은 뭐 게임판호 발급 제한했다는 것, 또 아니면은 또 한국 관련 매장이나 상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나 아니면 중국 정부의 고위 관료를 이제 방한 일정이 좀 부재했다는 것,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바꿔 말하면은 이제 나머지에 대한 거는 비공식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한령을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은 단체 관광객의 허용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는 뭐 비자 발급 허용이나 아니면 전세기나 크루즈 허용 정도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앞서 언급한 중국 기업들의 임직원들이 대규모로 방한한 것뿐만 아니라 그저께 발표된 거 보면은 중국 지도라는 바이두 지도라는 중국 T2에서 보면은 올해 춘절 특별 운송 여행 예측 보고서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 해외 개별 여행 관광객 예약 순위가 이제 서울이 3위로 올라갔습니다. 1등은 방콕이고요, 2등은 도쿄였는데 서울이 이렇게 3위로 나타난 거 보면 개별 여행객도 좀 풀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중국에 이제 전인대가 3월에 있는데 그거 끝나자마자 4월이나 5월 정도부터는 크루즈가 이제 인천항으로 입항할 가능성도 거론 중이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우리 정부나 중국 정부는 뭐 공식적인 제스처가 없어서 조금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각 산업들의 아랫단에서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또 한한령 폐지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질 것 같고요. 뭐 면세점이나 화장품 그리고 게임, 콘텐츠 여기에 뭐 한류 관련주 등의 일종의 사드 관련주라고 불렸던 것에 대한 관심도는 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확실히 좀 기대감이 묻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투자 전략으로 좀 더 연결시켜 보죠. 토마토 투자 클럽 신규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까지 얘기를 좀 쭉 들어봤는데 어떻게 이번에 좀 춘절 효과 기대해도 되는 건가요? 춘절 효과는 네. 벌써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이제 뭐 지금 요즘에 이제 화장품주들도 올라왔고요, 또 면세점들도 올라왔는데 지난 12월 대비해 가지고 보게 되면은 이제 어제까지 아모레 퍼시픽 이제 화장품의 대장주죠, 네. 6% 정도가 올라와 있고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9% 정도가 넘게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춘절 효과는 이미 기대감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춘절 효과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실 그 춘절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관광객이 더 많이 들어온다든가 예전에도 그런 건 아니었어요. 여행자 수가 많은 건 아니었고 어떤 기대감이냐면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춘절에 온라인 이제 화장품 네, 선물을 네. 많이 하잖아요. 그쵸. 온라인 판매가 많이 될 거다. 또 이제 면세점은 그럼 왜 올라가느냐? 그럼 춘절 되게 되면은 보따리 상들이 들어와 가지고 한 번에 가져가는 물건이 더 많아져요. 네. 예, 그쪽에서 이제 그 요즘에 보따리 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전에 그런 뭐 정말 보따리 들고 와가지고 네. 사가는 보따리 상이 아니고요. 유튜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 유튜브로 실제 물건 보여주면서 이 물건 살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주세요. 그러면 사가지고 가져가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화장품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면세점 관련주들이 이제 먼저 좀 올라오는 것 같고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뭐 아까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지난번에 이제 5천 명 들어온 걸로 네. 뭔가 좀 이제 단체 관광이 좀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제 이런 부분들 또 이제 실제로 이제 중국인들 그 지난번에 사드 때문에 팍 꺾였다가 지금 점점 중국인들 관광객 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표가 좀 있는데요. 네. 표를 보시면은 2017년도에 거의 한 900만까지 가던 중국인 입국자 수가 갑자기 확 줄었죠. 200만 예, 정도로. 그 200만 정도까지 확 줄었다가 근데 그 이후로 반등이 서서히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500만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예상하기로도 한 700만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조금 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이제 거기에 반영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춘절 효과는 춘절 때 뭐 주식의 이제 속성상 네. 춘절 때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춘절 전에 그쵸. 분명히 미리 움직이죠. 이제 그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의 흐름을 통해서 이제 춘절 전후로 주가가 언제부터 좀 움직였는지 그리고 또 언제 빠져나와야 되는지 그 타이밍을 또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거를 좀 보려고 이제 2019년도 거를 한번 봤어요. 이제 네네. 표가 좀 이제 나올 텐데요. 보시면 아모레퍼시픽, 호텔신라 여기 이제 그 대표적인 이제 춘절 소비주고 그리고 이제 오리온도 춘절 그 네. 초코파이 많이 팔린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예 이제 그 수혜주로 돼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그 조그마한 이렇게 표 박스 쳐놓은 데가 거의 춘절입니다. 네, 빨간 박스가. 근데 그 전에 보면 살짝 오르죠. 네. 살짝 올랐다가 오히려 그 춘절 구간에는 빠지죠. 네. 빠졌다가 반등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생각해 보기에 미리 선반영 됐다가 모멘텀 때는 빠졌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다른 해를 제가 쭉 스캔을 해봤어요. 네네. 패턴이 없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 구간 짧은 구간 내에서의 패턴은 사실상은 없다고 봐야 되겠고 단지 이제 이거 지난번에 제가 이제 보여드린 표가 하나 다시 한번 좀 보면 이제 코스닥이 네. 코스닥 12월 대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연초에, 상승률 네. 표입니다. 저희 이거 보시면은 본 적 있잖아요. 예, 예. 보시면은 1월, 2월, 3월까지 코스닥이 대부분 좋았거든요. 1월 지난 효과. 10년간을 네. 보게 되면은 우리가 1월 효과 그러는데 3월 효과까지도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춘절 때 소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여기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걸로 추정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춘절도 춘절이지만 이번에 한알령 해지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때보다도 좀 높잖아요. 네네. 이 부분은요?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분명히 있는데 근데 공식적으로는 이제 어쨌든 이제 그 정상회담이 한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사드 갈등 이후에 갔더니 그때 이제 했던 말은 뭐냐면 비온 뒤에 땅이 뭐 더 굳는다 뭐 이러면서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까지 뭐 잘 되진 않았었고 제 기억에 그때 예. 가서 할 말을 제대로 못하고 왔다는 예, 예. 우리 여론이 좀 형성이 돼서 예, 근데 이제 그 한참, 이후에 네. 보게 되면은 어쨌든 그때 갔다 온 이후로 바닥은 잡았던 것 같아요. 점점점 이제 여행자 수가 늘긴 했으니까. 그리고 요번에도 가셨었죠. 요번에도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쵸, 요번에도 북한 얘기는 좀 디테일하게 갔는데 네. 근데 이쪽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또 이제 원칙적인 얘기만 나누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요번에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시진핑 방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기대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그 당시 17년도에는 미국하고의 갈등이 없었죠. 그 중국은 한참 잘 나가던 때였고. 맞아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미국하고 갈등이 있고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옆에 있는 우리 한국을 좀 친하게 좀 만들어 봐야 하는 이제 그런 이제 필요성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지난번에는 삼성 쫓아내더니 삼성 막상 나가니까 굉장히 좀 아쉬워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네.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하고의 어쨌든 관계 정상화 필요성이 더 증대됐다. 그러면은 뭔가 좀 한알령을 또 완화할 수 있는 부분도 더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기대감은 분명히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그 기대감은 있지만 공식적인 피력 같은 것들은 공식적으로 그걸 제한한 적은 아직 없죠. 없기 때문에 네. 공식적으로 필요가 없을 거고 단지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신호 같은 것들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왔다든가 또 이제 중국 쪽에서 보면 지금 TV 우리나라 그 한국 드라마가 이제 방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중국 국영 TV에서 국영 방송에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또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류 드라마가 또 방영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시작이 되면 아 이게 암암리에 또 풀리고 있구나. 그래 그 신호를 읽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표를 또 하나 준비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좀 볼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감 속에서 우리가 이제 중국인들 인바운드 추이를 이제 전망을 해보는데 보면은 이제 올해 이제 2020년도에 작년에 보시면은 작년에 이제 600만 명 정도가 됐고 올해 네. 이제 729만 명 쭉 늘 걸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바로 이제 그런 기대감들을 반영한 중국인 관광객 수인데 이 표대로라면은 지금 예. 사드 이전 수준까지 입국자 수가 회복되려면 한 2년 정도 남았네요. 2022년에 거의 1,000만 명 가깝게 보고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807만 명이 2016년도였죠. 네. 예, 근데 이제 858만 명이 내년도로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가령 이제 생각보다 좀 빠르게 완화가 되고 중국 내에서의 어떤 한국에 대한 분위기 같은 것들이 좀 완화된다면 좀 더 빨리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조금 전에 연구원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중국이라는 국가가 한번 딱 노선을 정하면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그러니까, 국가잖아요. 예, 그런 예. 특성이 있어서 또 해제가 되게 되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 텐데 네. 지금 뭐 한알령도 있지만 파노라든지 여기에 묶여있는 여러 가지 종목군들을 좀 함께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좀 나눠서 투자 전략을 세워볼까요? 일단 지금 먼저 올라온 부분은 이제 네. 화장품 면세점주들이 먼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면세점주들은 상당 부분 좀 선반영이 돼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전망들도 괜찮기 때문에 이제 대장주인 아모레 퍼시픽이라든가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을 좀 먼저 좀 보면은요. 네. 이건 이제 그 아모레 퍼시픽 차트를 보시면은 먼저 올라가 있죠. 네. 많이 지금 올라가 있고 지금 상방을 뚫으려고 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그 중국 쪽에서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또 이제 설화수처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고 이건 이제 아모레 G거든요. 아모레 G를 보시면은 지금 480선에 딱 와 있죠. 네. 그래서 여기를 돌파가 되면은 아모레 퍼시픽하고 같이 이제 한 번 정도는 더 릴레이팅이 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모멘텀이 좀 남아 있는 거는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상방으로 얼마나 많이 열려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아직까지는 이제 1분기까지 실적이 그렇게 크게 성장할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좀 상방은 이제 많이 열려 있지는 않다. 탄력은 좀 떨어질 거다 보고 있고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죠.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호텔 신라는 이제 거의 많이 반영이 됐다 보입니다. 지금 이제 저항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거의 이제 한번 좀 쉬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야 돼서 이렇게 화장품이나 면세점 쪽에는 이제는 좀 탄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럼 네. 그 다음에 이제 후발주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좀 전에 또 한국 드라마가 중국에서 방영될 예,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 해주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 콘텐츠를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관련주들 특히 이제 우리 그 기획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지금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죠.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먼저 좀 올라오고 있고 그렇네요. 그 이번에 올라오는 부분들은 뭐냐면 특히 이제 지난 그 작년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털어버리고 버닝썬 스캔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네. 이제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아직까지는 출발을 안 한 부분들이 SM하고 네. 그리고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가 있는데 SM과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앨범 판매를 일부러 네. 앨범을 시중에 내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작년 19년도가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안 내놨기 때문에 지금 안 나온 거라서 이번 1분기부터는 이 두 회사도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이 세 회사가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인 이쪽 그 기획사 쪽으로는 그쵸. 이번 빅3죠. 1분기가
작년 하반기 때 위축됐던 부분들을 만회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 컴백합니다. 이번에 뭐 트와이스, 그다음 방탄소년단 또 뭐 이번에 빅뱅도 예, 4인조로 개편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예, 나오잖아요. 다시 하고 하면서 네. 다시 한번 성수기를 아마 가져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맞물려서 가령 중국의 한알령까지도 완화가 된다면은 네. 이건 조금 폭발적으로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도 좀 그런 기대감이 이제는 좀 반영될 때가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어요. 엔터가 있고 이제 콘텐츠 쪽에 뭐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네네. 뭐 이쪽도 좀 봐주세요. 이쪽까지도 수혜가 좀 올까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이제 저항대 쪽에 이렇게 보고 있죠. 예, 네네.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제 제작사로서 이제 넷플릭스가 지금 진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넷플릭스는 우리나라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전체 이제 아시아권 전체 들어오고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데 이 아시아권에서 제일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드라마는 어느 나라 드라마냐? 압도적으로 한국 드라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을 그래서 넷플릭스가 그 계약을 한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 넷플릭스에 납품하는 그 드라마 수가 적어도 네. 30편 될 거라 그래요. 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넷플릭스가 중국에 들어가도 한국 거는 방영을 못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류가 완화가 되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가 또 이제 뭐 제이 콘텐츠들도 있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쪽에 저는 이제 그 컨텐츠라든가 이쪽 엔터 쪽에는 분명히 아직까지 올라갈 기회가 룸이 있다. 많이 남아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걸로 치면 이제 카지노하고 한 게임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네. 카지노를 정말 오랜만에 봤거든요. 근데 예. 파라다이스가 신고가네요. 52주 신고가 나타내고 있고 게임도 뭐 파노가 열리면 수혜를 네.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있을 텐데 이쪽으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일단 카지노 쪽에는 이제 여행 계획에 대한 이제 어떤 부분들의 기대가 있는데 사실 그 카지노 쪽에서는 여행객 수 증가를 지금 바라보고 있지는 않아요. 뭐냐면은 돈을 더 많이 쓰는 여행객들이 온다는 거죠, 이제는. 중국 내에서도 우리나라 특히 파라다이스는 파라다이스 시티가 지금 중국에 소문이 났어요. 좋다고. 예.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지금 와가지고 네. 굉장히 이제 부자들이 많이 와서 그쪽에 돈을 많이 쓰고 가요. 그래서 여행객 수가 늘어나서 그런 부분들보다는 이제 그 들어와가지고 또 네. 쓰고 가는 돈이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파라다이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고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게 되면 뭐 NC소프트가 제일 그 대장이죠. 대장인데 사실 그 중국 그 파노 발급과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은 저는 그렇게 큰 모멘텀이 되지는 못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게임주와 관련해 가지고는 오히려 올해 게임주의 모멘텀은 신작 모멘텀들이 훨씬 더 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작년에 게임주들이 신작을 많이 못 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그리고 올해로다가 많이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게임주에서는 더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쫙 정리를 해주시니까 좀 더 대응하기 수월할 것 같아요.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